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유진입니다. 김도원입니다. 네, 오늘이 세계 행복의 날입니다. 도원 씨 알고 계셨어요? 그런 날이었나요? 네. 저는 몰랐는데 어떤 날이죠? 네, 모든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유엔이 2013년에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는 날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네요, 오늘이. 그럼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일하다 보니까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해봐야겠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네, 이렇게 소리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행복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오늘 생방송뷰에서는 여러분이 언제 가장 행복한지 그 행복한 순간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문자에서 여러분의 행복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오늘의 문자 키워드 이렇게 한번 정해보죠. 우리의 행복한 순간. 네, 우행순입니다. 네, 샵 1991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한지 그 행복한 순간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생방송비로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네. 가장 행복합니다. 저도 네. 그렇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또 누군가를 생각하면 이 미소를 짓게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곳에만 가면은 행복해진다. 장소도 있을 것이고 나만의 애틋한 물건을 보면 행복해져요. 이런 물건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하니까요. 여러분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니 해도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정말 행복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생방송뷰 첫 번째 소식도 예로부터 기쁜 날 함께 나눠 먹는 음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기쁜 날, 좋은 날이면 행복을 들어주며 함께 나누던 음식 국수. 긴 가닥만큼 오랜 세월 우리의 속을 든든히 채워준 맛있는 국수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전주천이 보이는 좁은 골목을 따라가면 전주에 단 하나 남은 국수 공장이 있습니다. 맛있는 소리 대신 분주한 기계음이 반기는 이곳. 언 70년째 이어지고 있는 아침 풍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수를 이렇게 만드는 지금 과정인 거예요? 네, 반죽을 롤러 사이에 눌러가지고요. 납작하게 만들어서 점점 얇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거 음식도 알고 먹으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일을 좀 도와드리면서 오늘 네. 국수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봐도 될까요? 네, 한번 배워보세요. 알겠습니다. 국수 맛은 반죽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평범해 보이는 이 물에도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이 첫 반추를 깰 때 어떤 거를 좀 중요시 여겨야 되냐? 염도거든요. 그래서 날씨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염도를 좀 다르게 하고요. 어떻게 보면 노하우라고 볼 수 있죠. 완성된 반죽은 이제 얇게, 더 얇게 변신합니다. 예전에는 다 롤러 두 개로 해서 여러 번 반복을 했었는데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이 롤러 개수를 늘려가지고 하나 지나갈 때마다 조금씩 이제 얇아지는 거예요. 야, 오, 야, 이게 이만했던 게 갑자기 진짜 종이 네. 한 장 차이로 그냥 네. 와, 근데 바뀌는군요. 드디어 우리가 알던 국수 모양이죠. 기다란 가닥을 뽐내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 이게 뭐 진짜 이제 국수가 나오는 거네요. 네. 우와, 오, 신기해. 이 면발이 잘 빠진 건가요, 지금? 네, 지금 보시면은 한번 네. 만져보세요. 매끄러움하거든요. 안 끊어져요. 오, 그러네요. 야, 아니 그리고 되게 정결하고, 네. 야, 이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 반질반질 부들부들 할 수 있구나. 마치 춤을 추듯 탱글탱글해진 면들.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요.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는 대형 공장과는 다르게 하나하나 두 팔 걷어붙이고 직접 옮겨줘야 합니다. 다 된 네. 거죠, 이제? 아니요, 아직도 멀었는데요. 아니, 왜? 국수가 다 마를 때까지요. 이 마른 거 안 마른 거를 잘 구분해가지고요.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이제 계속 일정하게 마를 수 있도록 작업을 계속 반복해줘야 돼요.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네. 마른 정도에 따라 부지런히 자리도 바꿔주고 일정한 간격도 유지해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꼬박 하루를 말려야 진짜 국수가 됩니다. 근데 이 건조 방법도 보니까 옛날 방식처럼
선풍기가 또 이렇게 돌아가네요. 실내에서 말리고 그다음에 위에 선풍기를 달아서 바람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그 바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국수에 비해 더 쫄깃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느 하나 사람 손을 거치지 않는 법이 없는데요. 손때 묻은 겨울에서부터 세월을 느낄 수 있듯 아버지의 아버지부터 시작된 국수 인생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님께서는 국수를 만드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19살 때 작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을 걷게 됐는데요. 지금 금년이 딱 보니까 45년 차 됐더만요. 어떻게 우리 3대 사장님은 어떻게 이 일을 내가 이제 정말 받아서 한번 해야 되겠다. 네. 그 다짐을 했던 계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올해 이어왔던 거에 없어지는 게 솔직히 좀 아쉬웠고 안타까워서 이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찾아주신 분도 많고 해서 더 보람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손의 감각만으로도 뚝딱 포장을 해낼 정도. 쉬워 보여도 수많은 경험이 쌓여 가능해진 일이라고 합니다. 아버님 보셨을 때 어떻게 3대 사장님 어떻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산하기 때문에 품질면이나 판매면에서 아주 월등한 3대 사장님만의 뭔가의 국수를 만드는 비법도 있을까요? 밀가루만 가지고 만드는 국수가 아니고요. 이제 뭐 지역의 특산물, 뽕잎이라든지 뭐 고구마, 뭐 이런 부추나 이런 것들을 밀국수에 첨가를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기능성 국수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어디에 가시려는지 배고픈 리포터를 두고 움직임이 바빠졌는데요. 아니 사장님, 네. 아니 이거 국수 면만 뽑고 아니 국수는 대체 언제 먹습니까?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저랑 같이 저희 거래처에 배달 가시고 거기서 맛있는 국수 한 그릇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국수 먹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고 갈게요. 같이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기 국수만 이렇게 고집하시고 이렇게 쓰시는 이유는 또 뭘까요? 국수가 이제 삶아보면 이게 살아있다고나 할까요? 되게 탱탱하고 국수를 비빔을 하든 그냥 잔치국수라든 이게 손님들이 굉장히 만족합니다. 정성으로 탄생한 면 제대로 즐겨볼까요? 12가지 재료가 듬뿍 들어간 구수한 육수를 탱탱한 면발 위로 더해주면 드디어 만났습니다. 한 그릇도 아닌 두 그릇 국수. 와 이거 막 계속 막 침샘이 계속 생기네요. 면이 그냥 탱글탱글하네요. 이제 살아 움직이죠? 사람 움직이는 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죠? 맛이 어떤지 좀 얼른 알려주세요. 일단은 면이 탱글탱글하니 쫄깃쫄깃하니 와 이거 삶은 정도도 잘 삶아졌고요. 진짜 맛있는데요? 사람의 수고가 들어가면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멸치국수를 잘못 우려내면은 멸치의 그런 비린 맛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깔끔하고 깨끗하고 개운하고 와 속이 그냥 확 풀리네요. 음식을 먹을 줄 아시는데? 이번엔 맛깔스런 비빔국수 차례. 먹고 또 먹고 젓가락질이 멈추질 않습니다. 매운 정도도 적당히 맵고 계속 땡기는 그런 맛? 거기에 또 면발이 살아있고 탱탱하니까. 면이 중요해요, 면이. 그렇죠. 아니에요. 양념도 중요해요. 맛의 비결이 따로 있을까요? 음식에 들어간 정성과 노력이 최고의 국수 요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국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많이 해주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먹다 보면 어머니 마음도 느낄 수 있고요. 어느 때나 어느 시간에서나 가볍게 한 끼 먹을 수 있는 음식, 서민 음식인 것 같습니다. 정성이 가득한 이 국수 한 그릇 드시면서 따뜻한 행복을 느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호로로 호로로!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늘 먹던 그 맛 그대로 익숙해서 더 좋은 국수의 매력. 따뜻한 국수가 생각나는 날, 누군가의 정성이 더해진 정겨운 국수 한 그릇. 함께 나눠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네, 이 국수하면 간단히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 면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이 엄청난 노력과 이 정성이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또 전주에 70년대까지만 해도 20곳이 넘는 국수 공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찾는 사람도 줄어들고 또 공장도 기계화가 되어가면서 이제 단 한 곳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쉬운 마음도 좀 같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이 손맛은 지켜가지만 뽕잎과 고구마, 이 부추 등 새로운 재료로 이색 국수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사실 기대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앞으로도 맛있는 국수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우리의 행복한 순간에 대해서 문자 받아보고 있습니다.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행복이라고 주어지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반복되는 일상이기 때문에 또 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루, 이 시간은 당연한 거라 생각해서 행복하다고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건강도 굉장히 행복한 맞아요. 건데 못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행복들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삶 속에서의 소소한 행복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자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열심히 일하고 먹는 맛있는 점심도 소소한 행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맛있고 푸짐한데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들에게 행복을 주는 맛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울산으로 함께 떠나가 보시죠. 오늘도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는 회사원 일돈.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그는 쉴 틈 없이 일하고 또 일합니다. 서류 작성하랴 결제 받으랴 1분 1초가 모자란 오전 업무가 드디어 끝나가는데요. 점심시간이네. 일도 열심히 했는데 고기 먹고 싶은데 근데 1시간 안에 고기 먹으면서 싸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을까? 그런 데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점심시간에 고기가 먹고 싶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싸고 푸짐한 점심 특선 메뉴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가시죠. 돈 걱정 안 하고 맛있고 푸짐한 점심이 먹고 싶은 사람들 여기 모여라. 아니, 여기 왜 쓰는 거예요? 여기가 점심 특선 메뉴 파는 가게입니다. 그래요? 근데 좀 가격이 좀 세 보이는데 좀 의리의리해 보이는데?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식당 안에 손님 맞이 준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모습인데요. 된장찌개, 파절이면 어우 바빠라. 아니 원래 점심시간이 이렇게 바쁜 거예요? 저희가 점심시간이 손님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빠르게 드시고 가셔야 돼서 많은 분들 또 몰리는 시간대라 미리 준비 안 하면 빠르게 못 가시기 때문에 미리 해놓고 있습니다. 손님의 시간까지 생각해주는 센스 있는 매니저님. 이런 매니저님의 배려 때문인가요? 점심시간이 시작되면 가게에는 슬슬 하나둘 손님들로 차고 있는데요. 종업원들 발걸음도 빨라집니다. 첫 번째 점심 특선 메뉴 뭐예요? 돌솥 정식? 아니면 씹고 뜯는 갈비? 고기가 나왔습니다. 이 고기가 정체가? 이 고기가 저희가 이제 점심 특선으로 판매하는 언양식 불고기입니다. 언양식 불고기. 양이 꽤 돼요. 어느 정도 양입니까? 이게 한 100인분 정도 돼요. 100인분? 예. 그럼 100명 이외에는 이 고기 드시고 싶어도 점심 특선 때는 못 드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아쉽지만은 저희가 이제 다른 메뉴를 추천해 드리거나 아니면 다음 날 오셔가지고 이제 드실 수밖에 없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 먼저 오시는 분이 이걸 드실 수가 있는 거네요. 예. 몸에 좋은 갖가지 반찬들과 매일 우려내는 육수로 끓여내는 된장찌개, 신선한 쌈, 채소까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첫 번째 주인공 불고기 등장이요. 일돈 씨 오늘 호강하겠네. 아니 상차림이 좀 푸짐해서 좋긴 좋은데 가격이 좀 세 보이는데. 오늘 밥 사기로 했는데 괜찮겠어? 부담 갖지 말고 드십시오. 부담 갖지 말고 손님들을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만들어냈다는 점심 특선 메뉴. 달궈진 팬 아래로 느끼한 고기의 기름을 빼내면 담백한 불고기만 남는데요. 이 불고기의 맛이 일품이라네요. 신선한 쌈 채소에 듬뿍 고기를 얹고 크게 한 입 베어 물면 파라다이스. 내일 점심 너로 정했어.
잘 먹었네. 근데 이 상이 얼마야? 이게 6,900원이라고. 6,900원? 네. 진짜 이 푸짐한 상이 6,900원? 네. 이 가능해 이게? 아니 이렇게 푸짐하게 먹었는데 가격이 6,900원이요?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저희가 사실 6,900원은 전혀 마진이 없는 노마진인데요. 예. 저희가 가게를 좀 알리는 홍보겸도 있고 손님들이 싼 가격에 푸짐하게 좀 드시고 가라는 마음을 담아서 6,900원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양식 불고기는 처음 식당을 열었을 때 오픈 기념으로 만들었던 한시적 메뉴였는데요. 손님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지금까지 가격을 올리지 않고 처음 가격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네요. 예, 자주 옵니다. 예예. 자주 오신 이유가? 한 끼 식사에, 점심 식사에 울산에 7,000원짜리 없어요. 오, 예. 7,000원 주면 100원 돌려준다면서요? 아하, 그럼 6,900원이지요. 이 돈을 가지고 상을 차렸을 때 이 상 차림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해줄 수는 없는 거고 와서 먹이려고 왔습니다. 아, 엄마가 이 가격에 이거 못 차려주니 식당으로 가자. 맞습니까? 두 번째 점심 특선 메뉴가 기다리고 있는 중구의 한 식당. 참 점심 특선 잘 먹었는데 여긴 또 어디? 여기는 건강한 점심 특선이 있는 곳입니다. 아니 또 여긴 또 건강하게 또 점심을 즐길 수 있는 여기 점심 특선 하나요? 네? 두 번째 점심 특선 메뉴는 바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보리밥 정식. 평범한 보리밥은 저리 가라. 싱싱한 제철 생선과 매콤한 두루치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봉봉 보리밥 만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해서 생선까지 얹어가지고 얼마라고요? 6,000원입니다. 이야 이게 6,000원이요? 진짜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생각하게 됐어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예. 신랑하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신정시장을 들렀는데 6,000원에 생선까지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맛있게 배불리 먹고 나와서 저희도 이걸 하면 어떨까 해서 시작을 했어요.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반가운 보리밥 정식. 그래서인지 점심시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신선한 야채들을 넣고 마구잡이로 쓱쓱 비비면 쫀득한 보리가 씹히는 보리밥 완성. 어때요, 일돈 씨? 옛날 생각나죠? 이야 진짜 맛있네요. 안 됩니다. 참겠습니다. 이게 보리밥 맞네요. 바로 장에서 신호가 옵니다. 예. 그리고 네. 생선 드시다가 모자라시면 1,000원을 추가하시면 예. 생선 한 마리를 더 드실 수 있습니다. 1,000원을 추가하면 생선 한 마리 더. 네. 그럼 2,000원이면 두 마리. 그렇죠. 3,000원이면 세 마리. 네. 이야 좋은데요. 혹시 더 있습니까? 네. 또 추가로 2,000원을 내시면 네. 두루치기가 있습니다. 2,000원에 두루치기? 두루치기와 생선구이가 어쩌면 심심할 수도 있는 보리밥의 감칠맛을 더해주는데요. 그래서인지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많은 손님들이 이곳에 오시네요.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있는 그쪽에서 만약에 이 정도 나온다면? 가격이면 한 9,000원? 그러니까 본인이 9,000원을 줘야지 만들 수 있는 상이다. 그렇죠. 그럼 이 사장님은 어떻게 만드는 거죠? 여기 지금 혹시 텃밭이 혹시 있는가요? 혹시? 가격도 저렴하고 안에 양도 굉장히 세련되게 고급스럽게 나오는 것 같고요. 생선이랑 또 고기까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자주 올 것 같습니다. 이제 점심 메뉴 고민은 끝! 가격 부담 없이 누구든 편하고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점심 특선 메뉴를 만났습니다. 아침, 저녁? 노노노! 오직 점심에만 즐길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인 점심 특선 메뉴 여러분께 강력 추천해요. 네, 푸짐한 언양식 불고기 밥상과 보리밥 정식, 이름만 들어도 군침이 도는 별미들인 것 같은데요. 또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행복한 밥상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집에서 재료 준비해서 요리하는 것보다 저 정도면은 훨씬 더 저렴하고 푸짐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메뉴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맛있는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에 막을 내렸죠. 평창 패럴림픽. 그 평창 패럴림픽에 출전한 태극전사들의 숨은 노력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반신 장애를 딛고도 빙판을 누빈 아이스하키 선수들, 또 휠체어 컬링 선수들의 경기장 뒷이야기 지금 소개할게요.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빙상 경기가 열리고 있는 도시 강릉. 차가운 얼음 위엔 뜨거운 열정과 고독한 땀이 서립니다. 이들은 바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알아주는 이 없는 아무도 몰랐던 우리의 국가대표. 그들을 조금이라도 봐왔다면 이렇게 부를 겁니다. 당신은 진정한 얼음 위의 영웅이라고. 누구보다 힘들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반신 장애를 가진 이들은 스케이트 대신 썰매를 타며 아이스하키를 하죠. 장애인 아이스하키 선수들. 아이스하키는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서 가장 과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아이스하키는 훨씬 더 격렬하죠. 종종 119 구급대에 실려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뛸 수 있다는 것이 그저 고마울 뿐. 지금 그 고인이 되신 이성근 감독님 권유로 2000년 11월 달에 그 한국 파라아이스하키 팀이 창단이 됐거든요. 그때 제가 창단 멤버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파라아이스하키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뭐 어떤 종목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논바닥에서 그냥 썰매 타는 느낌? 뭔지도 모르고 얼음 위에서 부딪히며 익혀왔습니다. 기술도 요령도 없던 선수들에게 있었던 단 한 가지. 내가 국가대표라는 자부심. 그게 없었다면 올림픽도 없었을 겁니다. 휠체어 컬링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천훈련원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컬링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휠체어 컬링도 가만히 보면 꽤 사연이 많다는군요. 이곳 이천훈련원이 지어진 건 지난해. 2010 밴쿠버 동계 패럴림픽 때는 수영장을 얼린 뒤에 아이스매트를 깔고 훈련을 해야 했다니 말 못할 서름이 상상이 되시나요? 세계 랭킹 7위에 오르기까지 울 일도 많았습니다. 볼 땐 참 재밌기만 한 경기가 선수들의 과학적인 분석, 반복적인 노하우, 체계적인 훈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조건이 조금 더 열악하죠. 왜냐하면 딱 픽스가 돼가지고 투구를 한 다음에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사이드 동작을 촬영을 하고 그거를 이제 다트피쉬라는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투구를 하는지 지금 선수들과 볼 계획입니다. 얼음 위의 체스, 컬링의 별칭입니다. 두뇌 게임이라는 거죠. 2010 밴쿠버 동계 패럴림픽에서 역대 첫 단체 종목 은메달을 땄기에 이번 패럴림픽에서 기대가 무척이나 큽니다. 부담감도 배가 될 수밖에요. 그래도 우리의 영웅들 잘 해내고 있습니다. 영목 글자 체킹 나가지 말고 같이 몸 대주셔야 됩니다. 부상 조심하시고. 지난해 장애인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평가전이 열리던 날입니다. 장비도 점검하고 기량도 테스트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가 일본팀, 자존심을 건 경기가 될 것 같네요. 일본 대표팀은 밴쿠버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겠는데요. 아찔한 순간이 연출되고 초반부터 일본이 거세게 압박해옵니다. 긴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무도 몰라주던, 아무도 관심 없던 장애인 아이스하키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건 정신력이었다고요. 부딪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위험천만한 몸싸움도 거칠게 엉켜도 두렵지 않습니다. 썰매 위에서 자유로워진 선수들, 기회를 잡고 반격에 나서는데요. 아쉽네요.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양팀 선수들. 자,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첫 골은 대한민국 것이 됐네요.
이 순간에 짜릿함이 있어 손가락이 부러져도 깨진 썰매를 운동화 끈을 풀어 스스로 고쳐가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영웅은 거저 탄생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지난 2012년 세계선수권 대회가 떠오르네요. 아이스하키 불모지에서 획득했던 첫 은메달. 선수들은 목에 메달을 걸고 공항에 들어왔지만 취재진은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저희 지금 대한민국 선수들은 국가대표 선수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팀워크를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빛만 봐도 통한다는 동료가 곁에 있습니다. 한두 해 맞춰온 호흡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다시 또 한 점. 일본 팀 망연자실해 보이네요. 반면 분위기 좋은 한국 선수들 이대로 쭉 밀고 나가야죠. 하지만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기어코 한 골 넣고 마는 일본 팀. 2대 1이 됐대요. 상대가 강할수록 해볼 만한 경기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3대 1 올림픽 메달이 눈앞에 선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선수들. 휠체어 컬링 팀도 올림픽을 앞두고 강릉을 찾았습니다. 메달이 목표인 한국 휠체어 컬링 국가대표 선수단. 이번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팀은 모두 12개 팀인데요. 문제는 약팀이 없다는 사실. 오랜 시간 꾸준한 실력으로 단단히 무장한 오벤져스. 생각이 많아 보이네요. 하지만 속단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굉장히 영광스럽죠. 제 자신한테도 좀 뿌듯하고 칭찬해주고 싶고요. 제 자신한테. 아픔도 딛고 많은 세월, 시간 보내면서 꿈의 무대 패럴림픽까지 지금 서게 돼서 굉장히 좀 감회가 남다르고요. 설레이고 이제 목표를 꼭 이루고 싶은 지금 20년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국가대표의 태극기를 한번 달아보려고 내가 기어이 저거를 달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 가슴에 태극기가 안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할 거를 많이 생각했는데 아니야. 인생 살면서 기어이 저 목표를 성공을 해보자. 그 결심을 하니까 기어이 달려지더라고요. 그럼요. 당신이 누군데요? 객석은 텅 비었어도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딸이 있고 불편한 내게 든든한 다리가 돼주는 여자친구가 있고 독하다는 소리 들으며 참고 버틴 세월이 있는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가대표. 나는 포기하지 않는 얼음 위의 영웅입니다. 네, 화면에서 만나본 장애인 아이스하키 팀은 이번 패럴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을 했는데요. 이 경기장 뒤에서 땀 흘리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결과를 떠나서 노력하는 이 과정의 중요성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패럴림픽 보면서 휠체어 컬링 정말 열심히 응원하면서 봤거든요. 선수들의 도전 정신과 노력 정말 너무 멋지더라고요. 4년 후에 올림픽에서도 더 멋진 모습 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 4년 동안 올림픽 선수들에 대한 관심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벽화로 유명한 대구 마비정 마을의 봄 소식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봄을 맞아 특별한 손님들을 초대했다고 하는데요. 고향집 같은 푸근한 정을 만나볼 수 있는 곳, 마비정 마을로 함께 떠나보시죠. 아직 눈이 다 녹지 않은 비슬산 중턱. 그곳에 위치한 한 마을이 있습니다. 36가구가 오순도순 살아가는 화원읍 마비정 벽화마을. 우리 마을에 예쁜 벽화들이 많아서 아기자기하고 공기도 좋고 우리 마을 주민들도 인심도 좋고 고향 같은 마을이죠. 뭐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고향 같은 마을. 마을 어기어기마다 그때 그 시절 옛 추억이 떠오르는 이 마을에 이른 초봄맞이가 열렸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소하지만 정성껏 준비한 이번 초봄맞이.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른 아침 조용한 마비정 마을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고 말놀라 우리가 놀라고. 빗자루질에 정자를 꾸미고 뭔가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요.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인가요? 봄이 왔잖아요. 봄맞이 준비 중입니다. 오늘 우리 마을에 큰 잔치가 열리. 마비정 마을의 초봄맞이 소식. 잔치에 음식이 빠질 수 없죠.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직접 음식을 준비하신다는데 초봄이 되면은 우리 마을에서 생산되는 나물로 밥상을 마련하여 우리 여기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에게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마비정 마을의 주민 공동체 행사. 봄과 가을을 맞이해 제철 음식으로 손님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전시회와 문화 행사로 마을을 알리기 위해 힘써왔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마비정 벽화마을을 이제 문화특화 지역 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 오시는 분들께 주민분들이 스스로 우리 마을이 벽화 외에도 문화마을로 잘 가꾸어진 마을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좀 강화시키고 또 주민 스스로가 뭔가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벽화라는 큰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마비정 초봄맞이. 올해 어머님들이 준비한 음식은 손맛이 듬뿍 담긴 소고기 국밥이라는데요. 뼈 꼬아가 소고기 썰이 넣어가지고 소고기 국 끓이고 거기 여러 가지 채소 이제 영양가 있는 거 넣어가 그래가 맛있게 정성껏 지금 끓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골짜기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기분 좋지요. 기분이 상쾌하고 좋습니다. 한쪽에서는 또 다른 준비가 한창입니다. 동네 주민들이 직접 만든 물건들을 가져와 파는 이름하여 할매 플리마켓. 척척 꺼내놓는 모든 것들에 어머님들의 손길이 가지 않은 것들이 없는데요. 막장하고 준비장 볶음자에 팔라고 손님한테. 어때 오늘 많이 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기분은 좀 좋은데 팔릴란지 안 팔릴란지 모르겠죠. 할 수 없지 안 팔리면. 잘 팔리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물품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정리해보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그것보다 사전 검수가 먼저인가 봅니다. 팔기도 전에 시음회가 열린 것 같죠? 짝짝 맛있다. 진하고 용도도 아주 진하고 맛이 있어요. 아주 엄마들 손맛 먹거리 추억 담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엄마표 물품에 이름까지 달고 나면 손님 맞을 준비 완료. 따뜻한 햇살을 따라 본격적으로 관람객들이 마을을 찾기 시작하는데 멋진 벽화와 추억을 찾아온 분들 어디서 오셨어요? 경기도요. 천안에서 왔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왔습니다. 친구가 여기 벽화마을 이쁘다 해서 구경 삼아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마을에 축제가 있다고 해서 겸사겸사 놀러 왔습니다. 멀리서 온 관광객들의 시선을 잡아 끈 것이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추억이 담긴 흑백 사진들인데요. 이렇게 오래된 사진은 처음 봤는데 옛날 사진이랑 지금 사진이랑 좀 색다른 것 같아서 좀 신기해요. 옛 추억. 우리 엄마 시대 때, 아버님 시대 때 그런 거 사진도 그렇고 좋아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은 따로 있었으니 돈을 내고 화폐를 사는 이곳은 대체 뭐 하는 곳인지? 마을 화폐를 교환해서 사용하시면은 이제 수익금의 5%는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 공유 경제 형성에 조금 마련을 도움이 되기 위해서 화폐 교환을 좀 운영하고 있어요. 화폐가 향한 곳은 오늘 아침부터 정성껏 만들었던 국밥 앞. 가마솥에서 푹 끓인 국밥을 드디어 손님들에게 선보이는데 역시 잔칫날에 국밥이 빠지면 섭하다? 그 깊은 맛에 감탄이 절로? 근데 꽤 오래 끓인 것 같아서 깊은 맛이 나요. 시원하면서도 이것도 전통적인 맛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추억의 한 입, 그 정성의 한 입. 어머님들의 장터국밥 한 그릇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는데 손님들의 입맛 사로잡기 대성공인 것 같습니다. 좋지요. 마을이 조용하다가 이렇게 사람도 많이 오고 북적북적하니 하고 그리고 또 맛있게 드셔주니까 기분도 좋고요. 국밥만큼이나 인기몰이 중인 플리마켓.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눈도장 콱 찍은 우리네 전통 음식들부터 우리 어머님들은 막걸리에 꽂히신 것 같다. 예, 요즘 거는 이렇게 단맛이 받치는데 이거는 이렇게 옛날 아버지가 드실 때 조금 훔쳐 먹던 그 맛입니다. 추억의 맛을 파는 할매 플리마켓. 오늘 장사 잘 된다 잘 돼. 청국장 사는데 가방이 더 멋지거든요. 청국장 구입했어요. 여기 주민들이 직접 만드신 거라 하니까 왠지 그냥 신뢰가 가니까 먹어보고 싶어서 샀어요, 그냥. 제품인 것보다 엄마들이 추억을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내 어머니의 추억. 그거를 여기 오셔서 담아가시는 것 같아요. 예. 벽화와 함께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가는 관람객들. 남녀노소 벽화와 함께 놀고 마지막으로 소원도 빌어보는데 이른 초봄에 빌었던 소원들 모두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봅니다. 약간 옛날 느낌, 그 장작 패는 그 소리 그런 거랑 장작 냄새가 좋아서요. 전반적으로 좀 조용도 하고 근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는 길도 예쁘고. 정말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또 와가 옛날 생각을 또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축제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추억을 선물한 우리 어머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여태 동안 3년 동안은 우리 그 인문사회연구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해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더 여태 동안 해왔는 보다 더 먹거리와 볼거리를 많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마비정으로 놀러오세요. 소박하지만 정겹고 투박하지만 구수한 마비정 마을의 초봄맞이 축제.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간 소소한 봄 이야기. 오래오래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네, 마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벽화들 참 보기 좋네요. 말 그대로 인생 사진 남길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것 같고요. 또 흑백 사진 요즘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흑백 사진 전시회 가면 또 아련한 옛 추억들도 떠올리시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 가마솥에 끓여낸 소고기국과 할머님들 이 손맛이 담긴 이 특산품도 네. 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이 됐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마을에 보다 활기가 가득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생방송 뷰오들 문자 키워드 우리의 행복한 순간 문자 받아봤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436님, 전 십자수로 살림살이를 만드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라는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저도 어릴 적에 십자수 만든 적이 있어요. 열쇠고리. 오, 열쇠고리요? 네, 딱 완성품 보면 뿌듯하거든요. 지금도 만드시나요? 아니요. 그런데 9436님은 정말 저렇게 생산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활 속에서 이 즐거움을 다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시계도 필요하면은 시계 십자수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저라면 또 즐거운 거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바로 특별한 날에 직접 만든 십자수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맞아요. 그러면 주는 사람도 즐겁고 받는 사람도 즐겁고 행복이 2배가 되겠네요. 네, 주는 기쁨도 한번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0676님, 새해 일출을 보며 다짐한 것들을 실천하며 작은 목표를 이뤄냈을 때 성취감으로 행복해집니다. 내일도 다이어트 가자! 라고 했습니다. 첫 이 세 줄은 예. 어려운 말인가 싶었는데 다이어트 가자 보고 좀 공감이 되네요. 이거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 지난주에 3일 다이어트 했는데요. 0676님 저와 함께 가자. 다이어트 갑시다. 네. 저희도 이 무술련 하면서 네. 새로운 계획 하나씩 쌓고 있는데 오늘 한번 다이어리 보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이루고 있나. 네. 그리고 나중에 날씨 또 풀리면은 멋진 산 등산하셔서 멋진 일출 사진 다시 한번 보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985님, 평생 반려자가 된 사랑하는 제 반쪽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언제 어디서나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정말 사진만 봐도 행복해지네요. 정말, 영화 포스터 같아요. 네, 저기 우리의 행복한 순간 적혀 있을 것만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 생방송 뷰의 문자 키워드를 영화 제목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 생방송뷰 영화 상 드리면 좋겠네요. 영화제에서. 나중에 영화제가 열리게 된다면 네. 꼭 우선순위로 꼽아두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포스터 지금 사진처럼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맑은 미소 유지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랑 네. 약속한 거예요. 정말 흑백 사진이 컬러 사진처럼 보일 정도로 너무 예뻐요.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네. 앞으로도 미소 가득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9443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하호호 웃으며 보내는 이 시간이 행복입니다. 아들, 딸 사랑해. 저 어플리케이션 많이 쓰잖아요. 아, 그렇죠. 유행이잖아요. 네, 저희 가족도 찍을 때 다 같이 웃고 또 볼 때 또 다 같이 웃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사진 찍을 때 네. 이 진정한 표정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척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멋있지 않았나요? 이렇게 웃는 표정이 정말 네. 진실되게 서로를 사랑하는 표정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 모습이 단순히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한 게 아니라 그대로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네. 재밌네요. 저도 오늘 한번 찍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집에 가서 한번 시도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가족 간의 사랑 계속해서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까요? 3429님, 9살 딸아이가 길가에 꽃을 따서 엄마를 위해 준비했어요. 아이의 사랑을 느끼는 이 순간이 행복합니다.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봄철에 마시기 좋은 꽃차 이런 사진을 보는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참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딸아이도 참 기쁘겠어요. 또 다음에는 엄마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퇴근길에 지친 몸을 이끌고 왔을 때 이 딸아이가 네. 이런 선물을 보내준다면 어느 부모님이 기운을 안 낼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오늘 지친 몸과 정신 완충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도 출근 행복하게 잘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0022님, 안양에서 고창인 친정에 와서 엄마가 차려주신 밥을 먹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네요. 네. 행복할 만합니다. 반찬이 몇 개인가요? 네, 저희가 단순히 집밥이라서 행복하겠네요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수라상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말 다른 식당 가도 찾지 못하는 게 바로 엄마 손맛이잖아요. 맞아요. 부럽습니다. 네, 엄마 손맛으로 충전 가득히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까요? 2007님, 어린이집 교사인 제 행복은 아이들이랍니다. 말은 잘 안 듣지만 순수한 아이들에게 이 매일 행복한 기운을 받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같이 사진 찍으신 것 같아요. 아유, 그러니까요. 아이들을 향한 애정이 듬뿍 느껴지는 사진입니다.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또 교육자로서 나중에 보람도 가득 느낄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에도 문자 보내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남의 한 농촌 마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촌이 어렵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곳은 마을 분들이 똘똘 뭉쳐서 기업도 만들고요. 소득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 가득한 합천군 오도 마을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우리 오돌 마을은 틀을 잡은 지가 한 400여 년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오돌 마을은 김해 허씨들이 십성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참 후에 우리 창녕 조가들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제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팝나무 물목을 딱 심어가지고 봄에 관광 오시다 보면은 굉장히 그 경치가 좋습니다. 살랑살랑 바람결에 이팝꽃 날리는 마을. 아침부터 봄맞이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니, 배터리 시동이 안 걸린다. 본격적인 농사철 앞두고 농기계 수리하는 날. 거기가 겨우면에 되는데 시동이 안 걸려 있어. 저기 그 배터리가 계속 하느님은 시험하고도 전하고 지금 집에 일하는 인데 오늘 온다 했어. 한 20년 김용삼 씨 대통령 할 때 그때 500만 모자 되면서 모자 좀 그리라요. 20년 지기 농사 친구 식구처럼 지낸 병원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저희가 부품이 있어봤거든요. 차에 부품이 없네요. 그래서 요거 진주까지 가야 돼요. 300 가야 돼. 기아 저기 있습니다. 끼워 드릴까요? 기아 저기 있고 어디 김공영. 온 동네 농기계가 다 나왔나 봐요.
탱크가 큰일나 가지고 이거를 조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상일 거 아닙니까? 네, 저희들 합주분 해서 이제 7만까지 무상을 하기 때문에 공짜로 더 좋은 조례 찬스. 예. 특히 우리 직원들이 다 기술자라서 상당히 잘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봉사하고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그 농기계 의사입니다. 농기계 의사 직원들이. 그래서 항상 보면은 우리 직원들이 친절히 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관리기 이제 봄돼서 뭐 감자도 심고 해야 되는데요. 관리기가 노후돼가지고 수리해 주신다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경운기는 아니고. 예, 경운기도 저 뒤에 있습니다. 예, 고칠 수 있는 거 다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뭐 고향은 충청도고요. 살림꾼 아저씨 2년 전 충청도에서 오도마을로 귀농하셨다네요. 네, 좋습니다. 네, 동네 인심도 좋고요. 형님들도 잘해주시고 뭐 이런 기술센터에서 이런 거 기술 보조 같은 것도 잘해주시고요. 농기계 교육 같은 거 과정도 잘 돼 있어서 거기 가서 뭐 틈틈이 좀 배우고 뭐 그래 하고 있습니다. 빌빌대던 경운기도 농기계 의사 치료받고 대원합니다. 말하자면은 농산물을 생산을 해가지고는 수익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을 기업을 설립을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생산한 이런 이제 콩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2차 상품, 3차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소비자한테 공급을 함으로써 소득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마을 발전에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널 생각해. 올해 시작한 마을 기업 자랑 두부 만드는 구경 좀 하실래요? 삶은 콩을 기계에 넣으면 뽀얗게 쏟아지는 콩물 소나기. 사장님이라고 가만히 구경할 수만 없습니다. 다 올리려고 물이 좀 많더라. 이걸 시작하기 전에 전국에 두부 하는 데를 한 30군데 정도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인 공장을 가차가 하는 데는 별로 많이 없고 군에서 저희들이 보조 사업으로 그린 희망 만들기 3단계 사업을 우리가 이걸 받았습니다. 3단계 사업을 받아가지고 우리 1억 받고 우리 전체 동네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30% 내고 네 그래갖고 한 그게 요 공장 설립하는 데는 한 1억 한 5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공장은 주민들의 노후 대책. 용돈 아낀 쌈짓돈부터 농사로 모아온 목돈까지 투자하셨대요. 사람 손은 깨끔, 기계 손이 척척. 따끈따끈 고소한 두부가 완성됐습니다. 여기 오돌 써난 게 오도인데 옛날 어른들이 부를 때 오돌일이 되는데 좀 이렇게 상호로 이제 말기업 상호로 짓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짓자 싶어가지고 이제 오돌. 왜냐면 아무래도 오돌 콩 크면 사람들이 콩이 있는 건 오돌 콩이 있는 건 아닌데 좀 특이하게 이제 좀 생소하게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오돌 콩을 했습니다. 오돌. 이 콩은 어디서 키운 거예요? 순수하게 100% 우리 지역 콩을 가지고. 지역 농산물로 만드는 먹거리는 또 있는데요. 나무잡잡 알갱이로 도깨비가 좋아하는 메밀묵을 씁니다. 아니 이거 동네 살아요. 공농작업부터. 예, 매일 안 하고요. 이제 기간이 다 돼가면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해놔야 됩니다. 물에 불린 메밀가루는 자루에 담아 꾹꾹 눌러 짜는데요. 이건 이제 재래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두부와 달리 일일이 사람 손을 거치는 작업들. 구조절은 필수. 걸러낸 메밀물이 탱글탱글 굳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예, 이 무게 일이 되게 많아서 이번 설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보통 이제 집에서 많이 하시는데 올 설에는 묵이 많이 팔렸습니다.
하기 힘이 되니까 이제 하는 데가 있으니까 사서 드시는 게 편하니까. 메밀묵은 대대로 내려오는 토속 음식이라죠? 이제 처음에 이제 어르신들 하시는 거 구두로 들은 거 또 여기 이제 나오셔갖고 한번 이제 같이 하시면서 하는 거 보고 묵 이거 하면서 그러고 나면 양팔이 한 이틀 동안 아픕니다. 모여서. 할아버지를 따라 옛집 구경에 나섰습니다. 예, 지금 이쪽에 있는데 고택은 1905년도에 지은 집인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는 자꾸 시간이 가면서 집이 자꾸 허물어져요. 허물어지다 보니까는 이제 저 밑에 하나 없어지고 둘 없어지고 그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 뜬 겁니다. 진이 이렇게 쭉 올라오죠. 이렇게.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짚을 까는 거는 짚의 효소에 의해서 이게 발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하던 방식 그대로의 이 청국장을 만들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빚은 고향의 맛. 구수한 청국장 한 뚝배기 생각날 때 오도마을 찾아주세요. 창주정사, 창주. 배숲으로 둘러싸인 고택 나들이 주인 대신 근사한 현판이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허씨들, 김해 허씨들의 중시조이신 허돈. 시조이신 허돈? 허돈 할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이 어른은 이제 그 금수 같은 오랑캐한테는 우리가 따를 수는 없지 않느냐. 여기에 편을 들어가지고 말하자면 빚을 버리고 이제 전라감사도 받지 않고 고향에 내려오셔가지고 후학들을 양성을 했다고 그래요. 빛바랜 기와 지붕이 선비의 고든 지조를 닮았습니다. 그 옛날에 서당이 했다니까요. 그 뒷동산 우리 마을 뒷산에 줄기를 딱 타고 여기에 그 틀을 잡은 것입니다. 이 동네가 말하자면 구학이 상당히 살아있는 동네예요. 구학이라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명심보감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서삼경이라든지 쉽게 말해 잘 나가던 양반 동네였다는 말씀이세요. 오도마을 특급 요리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파송송덕국으로 입맛 잡고 두부와 메밀묵도 맛자랑이 합세합니다. 후한 민심 메밀묵은 간장만 찍어도 맛이 일품! 와! 시장하시지요? 색색의 지단꽃도 활짝 피었습니다. 잡수세요. 예. 나름대로 성의껏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잡수세요. 예. 동네 오늘 기계를 갖다가 또 수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주머니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식사도 이제 준비를 하고 상당히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뭐 군에서 지원하는 마을 기업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했는데 더불어 잘 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상도 얌전히 앉아 있다. 글씨를 저기 우리 시절이 머리 묶여 살기 어려워가지고 맨날 너무나 하다가 세월이 다 갔습니다. 한글 교실은 눈물바다. 할머니 구웠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마을 어르신의 말씀에서 얼마나 많은 정성과 또 사랑으로 이 마을 기업을 키워내셨는지 짐작이 갑니다. 네, 또 잠시 예고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오돌마을 할머니들의 한글 배우기 이야기도 기대가 됩니다. 할머니들이 눈시울을 붉히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 주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 문자 키워드로 우리의 행복한 순간 문자 받아봤습니다. 0676님, 3429님, 0022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이외에도 문자 보내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행복한 순간 문자로 받아보면서 저희도 참 행복했습니다. 행복해서 웃기도 하지만 또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웃음이라는 그 자체가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또 긴장 완화 같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영국의 한 조사에서는 아이들은 하루에 500번 정도 웃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20번 정도밖에 웃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 얼마나 웃으셨는지 또 행복하셨는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대를 이어가는 PM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과 함께합니다.